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불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남섬부주라고 합니다. 박복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땅이면서 가능성의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길로 도약할 수도 있고 더 못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길을 인도하는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 직업 선택, 공부, 대인 문제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분으로 연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권영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참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내원하는 학생,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 이제 학생들에서 그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로 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나 좀 이런 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의 공부라는 게요. 네네. 거의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공부를 잘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런 것을 잘하는 게 학생들의 아이들의 자부심과 물론 자존감이 될 수는 있는데 또 부모들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온통 전부 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들이 그 이외의 것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어필하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그런 생각조차 잘 할 수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집에 가면은 이게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한테도 오늘 숙제 다 했냐, 학원에서 시험은 잘 봤냐 이런 것들이 참 지속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갈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조절해줘야 되는지 조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속을 썩이지 않고 잘 큰다는 그런 아이들의 기준이 이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학업 성적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다른 그런 장점이나 특징들도 잘 안 보이고 작게 보이고 또 전혀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울증, 불안장애, 또 일탈의 행동들, 또 자해나 자살 시도 이런 형태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서 내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아주 공부 잘하고 톡 먹고 자사고 이런 데를 준비하거나 또 그런 중학생이나 거길 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데 왜 공부 스트레스로 병원에 오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부추기는 또 나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 학업의 문제로 이제 내원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병원에 가자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학부모님 주도적인가요? 학생 주도적인가요? 이게? 학생들이 요즘은 가보자고 해서 오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서? 왜 왔니? 그러면은 누가 여기 오자 그랬니? 어떤 동기로 왔니? 그러면은 제가 오고 싶었어요. 제가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떨어지기만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안타깝네요. 있죠. 예.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찾던 중에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는 애들도 있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 고통감이 너무 심해서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 아유 가슴이 아프네요. 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시간은 투자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도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학부모님들 오시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진짜 짠하네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공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받는데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답변 중에 대답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뭐 사회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네. 아이들은 왜 받을까요? 이런 거를. 근데 사실 뭐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담감인데 스트레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공부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실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어떤 업무나 또는 일의 양보다 너무 많아서 이게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것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더 현실적이고 더 정답에 가까운 얘기들이 가능한 얘기들이겠죠.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이제 좀 좁혀 보면은 그 기준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문제를 대하는 또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에서 자란 있죠. 사람이거나 그런 집 뭐 우리 사촌은 뭐고 어떻게 형은 뭐 어떻고 그러면은 괜히 기죽어요. 그렇죠. 또 어떤 그런 어떤 동네 집단 내에서 있으면은 이 보면은 공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이렇게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서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기죽어 있나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게 기준의 문제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또 비슷하고 똑같은 성적을 받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자존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건강한 아이다. 네, 뭐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들 책 보면 다 나와요. 사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책 보면 다 나와요. 요즘 또 심리학책이 인기다 보니까. 책 보면 다 나와요.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늘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내 애들한테는 잘 못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해왔던 그 공부의 기준들, 학업의 기준들을 아이들한테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스스로 자기게 되어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겠죠. 그럼 나도 사실은 내 아들한테 심리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이는 네. 30년 전에 나와 경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런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사회적으로도 당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뭐 공부 뭐 잘하는 것들 중요하고 근데 공부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들 이렇게 나왔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는데 나는 거기도 대학을 못 들어갈 정도의 성적을 받는다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병리를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 보면 나오고 깨달으면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뭐 안 되면은 계속 해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되도록 연습도 하고. 연습이에요. 매일매일이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 모습과 그 태도를 배워나갈 것이다라는 그 마음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실천 방안 중에 그 권해드리는 게 또 저도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그 일지를 쓰듯이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우리 아들은 어떻고 나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갑니다. 한 줄 두 줄이라도요 이렇게 일기 써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써나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메모처럼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날 때는 장문의 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가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 같은 거 보면은 그 메모나 일지 형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짬짬이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이런 습관 만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당연히 받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받는데 보통 이제 열받아 포기하고 이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스트레스를 없애고 때 학업이라는 건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관리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걸 스트레스 피할 수는 없는 거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학부모들의 또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 상담할 때 비슷한 질문들을 봤는데요. 네네. 저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업을. 예.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으면 하는 거고 도저히 못하겠으면 안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잠시 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학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모나 또 아이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는 100원짜리 꺼내서 던지라 그래요. 던져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해도 된다. 단지 그걸 갖다가 해나가는 과정과 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얘기를 드려요. 그게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그런 힘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모가 먼저 좀 실천해가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가. 바둑에서 보면은 네네. 이렇게 바둑을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고수예요. 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수 두는 입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는 그런 힘을 길러라. 이게 부모들한테 많이 하는 거고요. 물론 그 상담받으러 온 분들의 또 성향이나 이해도에 따라서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얘기를 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첫 상담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상담을 해가면서 이 아이가 내 말을 좀 듣겠거니 할 때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도저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아이들 스트레스가 전 제일 궁금한데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받으면 네. 저는 이제 계속 궁금한 게 이제 화를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풀 때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낸다든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뭐 지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어떤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이제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보통 선생님들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 그렇게 없지 않나요? 없죠.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막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는 뭐
아까처럼 내재화해라 연습해라 네, 이것도 네, 네. 이제 굉장히 딱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점점 아이 네, 객관화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자존감 책을 제가 선생님 이제 모시면서 네, 네, 네. 좀 봤는데 네. 1장이 다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객관화. 예. 그러니까 너와 그러니까 내 문제도 내 문제처럼 보는 게 아니라 세 발짝 음. 건너뛰어서 이제 모든 문제를 음. 객관화하는 게 이제 자존감이고 1장의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 네. 스트레스의 이유도 학업이야. 네. 근데 아이들은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세 발자국 떨어져서 이건 공부 때문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럴 땐 요즘 좀 뭐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오락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 음. 뭐 학원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음. 뭐 이게 이때 놀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라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네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는 예. 건가요? 아니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래방을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나는 만들어서 뭐 요리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게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물론 그 자체를 배우질 못해서 몰라서 꽉 막혀 있는 아이들한테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럴 때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볼 차서 또는 뭐 게임에서 스트레스 푸는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이거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너한테 뭐가 이득 있니?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거기에 스마트폰이 끼어들어가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좀 잔소리를 해주죠.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렇죠. 스마트폰이 결국은 중독 회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추후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한 그 원인이 된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죠. 하지 마라, 하라라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제가 얘기하는 게 기억에 남을 거고. 그렇죠. 그게 자기를 나중에서라도 이렇게 참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에서 조언을 합니다. 뭐 정신과에서 상담을 한다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탁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들, 방법들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거는 당사자고. 당사자죠. 당사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예요? 맞아요. 예, 그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죠. 변화를 하려고. 근데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의 아이들은 또는 부모들은 내원조차 안 하죠. 내원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나 이제 또는 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관에서 보호소 뭐 또 쉼터 이런 곳을 통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또 진료가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제 글을 쓰신 걸 봤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좀 부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들은 밖에 다 있고 이 착한 사람들은 와서 진료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이제 네. 그런 식의 이제 블로그를 쓰신 걸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도 참 내원한 친구들에게 정말 좀 많은 용기를 네, 그럼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업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제 분명히 이것도 학부모님이랑 같이 오실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하고 계신지. 뭐 그 이야기한 것의 반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요. 네네. 뭐 그 부모가 말한 그런 학업의 기준, 사회에서 제시하는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드는 기준이 아니고요. 네네. 자신의 기준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고 또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부모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 거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이가 만들어간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태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중학교 학생인데 그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도 또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야단을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것은 나도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의 사람이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예,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넌 좋은 일만 벌어지는 이가 아니고 나쁜 일도 그런 일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벌어지는 게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힘든 일, 좋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새로 배워나가는 거.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왜 아빠가 저러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배워가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라는 건 이제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완벽자잖아요. 네, 네. 자기 부모들은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나는 자라나고 있어. 너희와 함께 자라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걸 갖다가 그냥 대화로 난 자라나고 있어라고 말 한마디로 아이가 인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이죠.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인지 발달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적어도 10세 이후 중학교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고요. 사실 그 전에 단계에서는 미안하면 미안해. 아빠가 이건 잘못했어. 이 정도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뭐 자라가고 있다, 뭐 배워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예, 그 단계에서는 해주지 못하죠.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학업 스트레스로 이제 같이 내원하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까움이 이제 그래도 더 할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워낙 좀 공부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막 힘들어하니까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지 마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많이 후회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후회가 돼서 엄마나 아빠가 더 우울증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때문에. 예, 그 당연히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엄마 아빠가 특히 이제 그 분의 어떤 과거 살아온 성향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식에게 더 이렇게 정성을 쏟고 집착이라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 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러한 것들 갖다 좀 내려놓는 연습. 내려놔도 괜찮다. 내려놔야지 내가 편해져야지 당신의 아이들도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에서 나를 갖다 바라보는 훈련, 연습 또 시간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것들이 뭐 이렇게 종교가 어떤 건지 또 스트레스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렇게 여쭤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예, 도와드리면은 또 이렇게 집착에 조금 이렇게 들었다가 또 빠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또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유 그때보다는 편해졌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걸리네요. 6개월 1년이면. 그렇죠. 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뭐 이렇게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갑자기 이 도를 이게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은 오는데 오랜 동안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나의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얘기 같아요. 어떤 현상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는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긴 과정 속에서 자꾸 생각하라고 이렇게
드린답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그 마음의 병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렇죠. 하는 거. 예, 그렇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갖다가 또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도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게 내 힘이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믿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의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오늘 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애쓰는 거라는 얘기가 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수만 번 들으시고 내쉬는 것도 다 애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는 일, 사랑하는 일, 미워하는 일, 다 애써야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면 좋은 일, 힘든 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진로 레시피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